자, 1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태풍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태풍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은 좀 불편하거나 뭐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면. 근데 또 이제 농사 지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생업에 지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양승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화요일의 남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하나 양승범입니다. 다음 주에 휴가시라고. 예, 다음 주 이번 주. 이번 주 휴가요? 예, 이번 주 태풍, 휴가예요? 예, 태풍이 오는데. 태풍의 영향력을 직격탄으로 맞는 휴가를 보내시겠네요. 태풍을 부르는 휴가가 되었네요. 이게 20년 만에 한반도 통과한다면서요. 그러게요. 뭐 휴가는 매년 가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맞추셨대? 취소도 안 되더라고요, 리조트가. 아니, 취소도 안 돼요? 예. 나 물어내야 됩니다. 이게. 다 안 돌려줘요. 계속 문자 옵니다. 뭐 야간 행사 취소, 불꽃놀이 취소, 드론 행사 취소. 아유, 참. 그래도 재밌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재밌게 다녀오시고요. 방송에는 좀 지장이 없겠네요. 예. 자, 좋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시장 소폭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뭐 반발 매수라고 하면서 시장이 올랐는데 사실 금요일 날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여전히 시장이 강하구나라고 느끼는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CPI를 앞두고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뭐 두 가지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요. 7월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월 마이너스 3.6% 대비해서 마이너스 1.6%로 하락하면서 하락세는 이어졌는데 네네. 전월 대비해서 계속 하락은 하는데 하락하는 폭이 전월 대비해서는 크게 줄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좀 하방 압력? 장기 네네. 고착화되는 네. 좀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중고차 가격이 7월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될 CPI도 뭐 CPI에서 어느 정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CPI도 뭐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폭이 조금 축소하면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정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나임 중고차 지수, 그러니까 메나임 중고차 지수 말고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중고차가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긴 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어찌됐든 하나의 섹터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덜 줄어드니. 그렇죠. 하긴 근데 중고차 가격이 0으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속도가 줄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2천만 원 하던 게 뭐 1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1천만 원에서 1,900, 그러니까 900만 원으로 떨어지지 1천만 원이 또 0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하고 맞물려서 여름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좀 올랐다가 네네. 사실 겨울 되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네. 올해는 그 떨어지는 폭이 좀 예년보다도 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CPI가 시원하게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오르거나. 근데 시장 예상은 좀 오를 거란 예상이죠. 그렇죠. 뭐 기저효과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 텐데 네네. 기저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7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113.56에서 115.45로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요 표를 잠깐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인데요. 2022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고용 동향 지수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비농업 취업자 수의 선행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비농업 취업자 수도 이제 점차 후행적으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지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을 게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치보다는 아직은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은 일부 위축은 되지만 여전히 견조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뭐 고용자 수도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약간의 우려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지표들 몇 가지 살펴봤는데 보니까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예. 네. 어제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였는데요. 네. 어제 역사적 신고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A주가 3.4% 정도 올라서요. 네.
55만 1,920달러. 예, 어. 마감했고요. 이거 한화로 환산하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오늘 환율이 1,315원이니까 네네. 한 대략 약 한 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매매 가격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한 12억 정도 됩니다. 아, 서울 아파트 예, 평균 서울 매매 아파트 가격? 평균 네네. 매매 가격. 물론 네네. 이제 평수는 다 다르지만 네. 그러면 버크셔 한 주가 좋으세요?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좋으세요? 아니 버크셔 한 주 있으면 갭 투자 가능하겠네요 이거. 대출 저도 받아 끼고 대출 가능- 받아서 네. 아파트도 사고. 예. 가능할 정도. 예. 제가 제가 처음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존재를 알았을 때가 아마 그때 가격이 1억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만 이제 한 2,400만 원 정도 네. 상승한 걸로 이제 기사가 많이 됐는데요. 주말 동안 이제 워렌 버핏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주말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주말에 실적 발표한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익이 증가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현금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익은 간단합니다. 전체 순이익이 약 360억 달러인데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 네. 영업의 이익이 260억 달러.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이고 주식 투자로 번 돈이 한 260억 달러인 네. 거죠, 2분기에. 네네. 예. 근데 뭐 사실 영업이익 100억 달러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조 원인데 네네. 삼성전자가 많이 벌 때 분기에 14조 벌거든요. 네. 삼성전자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뭐 1조도 안 됐으니까 네네. 최근 분기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영업적으로도 훌륭한 회사인데요. 뭐 당연히 더 뛰어난 거는 영업외 쪽으로 투자를 통한 26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버크셔 하면 당연히 이제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비중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평가이익이 말씀드린 것처럼 260억 달러 늘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게 이제 버크셔 회사에서 투자하는 투자 지분 목록의 베스트 6개인데요. 네. 6개 합계가 대략 82% 정도 되니까 사실 집중 투자. 네네.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의 대가인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10종목, 20종목, 100종목 안 가져갑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특이사항은 애플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그래서 애플의 영향이 컸고 애플이 사실 2분기에만 18% 정도 오르고 올해 한 40% 오르다 보니까 네. 버크셔의 영업의 이익에 막대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보니까 크래프트 하인즈가 맨 밑에 있는 거죠. 예, 그 케첩. 맞습니다. 소스, 케찹. 네, 케첩 소스. 이것도 되게 꽤 많이 들고 있네. 물론 애플 46%에 비하면 4%도 안 되니까 적긴 하지만 순위로 보면 꽤 많이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보유하는 종목들을 보면 특징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필수 소비재여야 하며 네. 시장에서 점유율 1등 혹은 2등, 가능하면 1등인 걸로 이제 사용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애플이 우리도 뭐 어떤 면에 성장주로 보고 있는데 네. 워렌 버핏은 이 스마트 기기가 필수 소비재라 보고 있고 그렇죠. 스마트 기기에서 점유율 1위를 하는 애플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그 현금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네. 이제 현금 비중이 뭐 기사화로는 1,474억 달러로 해서 뭐 사상 최대치로 늘었는데 1분기에도 그랬지만 이제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 늘었다. 네. 이거 주식 고점이다. 막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기사화된 것처럼 2014년 이후에는 현금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2022년에 현금 비중이 좀 줄었다가 올해 이제 다시 현금 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늘고 있는데요. 네네. 전체 투자 금액이 약 5천억 달러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현금 비중이 1,500달러이면 다시 말하면 주식 비중이 3,500달러이니까 네네. 사실 워렌 버핏도 7대3 투자. 예, 현금 안전자산 7, 위험자산 7. 죄송합니다. 안전자산 3, 네. 위험자산 7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처럼 작년에 이제 평가 손실이 났었는데 네네. 주가가 빠지게 되면 현금 비중을 줄여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네네. 현금과 위험자산 비중 7대3으로 가져가는 리밸런싱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고점이다라는 논란보다는 네네.
주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워렌 버핏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현금 비중이 주식 비중이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주식 평가 금액이 늘면서 전체 비중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절대 금액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라고 하니까 보통 그 워렌 버핏의 현금 비중이 늘면 시장 고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워렌 버핏이 항상 했던 이야기잖아요. 내가 살 게 없어서. 살 게 없어서. 근데 워렌 버핏이 살 게 없다는 건 비싸다는 거. 워렌 버핏은 항상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고점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비중으로 보면 크게 뭐 현금 비중이 딱히 크게 늘어난 거는 아니니까 시장 고점 때문에 안 샀다 뭐 이렇게 논리가 펼쳐지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그렇게 일편 볼 수도 있고요. 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주식이 지금 싼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7종목의 퍼가 30배이고 S&P 500 전체의 PER이 지금 20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평균, 20년 평균 퍼보다는 PER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은 맞아서요. 네네. 뭐 계속 성장성을 가미한다면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비싼 구간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걸 하나 찾아봤는데요. 네. 워렌 버핏 하면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고 뭐 우리도 돈만 많으면 사실 워렌 버핏한테 돈을 맡기고 싶은데 네. 뭐 돈이 적기 때문에 비주라는 것도 있지만 네. 워렌 버핏한테 맡기기 위해서 종잣돈을 7억까지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뭐 네. 내가 죽고 나면 S&P 500에 투자해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호기심 삼아서 최근 10년 동안에 네. S&P 주가 상승률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네. 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표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S&P 500. 네. 그러니까 이제 SPY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고요. 파란색이 버크셔 해서웨이 비주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인데요. 네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심지어는 2020년, 2021년에는 S&P가 네. 더 많이 올랐었고요. 네네. 버크셔가 최근에 사상 최고 주가를 갱신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년으로 보면 S&P가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예.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애플인데요. 그럼 10년 전에 그냥 잘 모르겠다 난 네네. 그냥 애플에 투자하자. 애플 네. 걱정은 뭐 안 하는 거니까. 저 땐 걱정 많았어요. 뭐 그렇긴 했는데 이제 막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유니까 2013년 10년 주가를 봤을 땐 심지어 애플에만 투자하는 게 버크셔 그러니까 워렌 버핏에 맡기는 것보다 투자 성과는 더 나왔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버크셔를 못 사신다면 스파이 사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워렌 버핏 찬양하더니 S&P랑 똑같네 이 얘기잖아요. 별거 없더라. 별거 없더라. 집중 투자해도 네네. 지수랑 똑같더라. 라는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그렇다라는 네네. 거고요. 여전히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계의 신이죠. 예. 하지만 돈이 없으면 스파이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이제 뭐 이 고객분들로 돈을 받아서 네네.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지 않고 네. 투자한다면 뭐 엄청나게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는 것처럼 아니, 스파이만 사면 됩니다. 이거 어떠세요? 이거 어떠세요? 그냥 뭐 스파이 네. 사도 되지만 그 고객님 딱 오셨을 때 어떠세요? 버핏한테 한번 돈 맡겨 보실래요? 이거 어떠세요? 이게 그 스토리텔링에 이제 네네. 버크셔 웨이 할 때 나오는데 네. 버크셔는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더 수익 내드릴 테니까 10년만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고 스파이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 끝나셨나요? 예. 금리가 예. 사실 금리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됐었어요. 예. 너무 급등하면서. 그쵸. 근데 안정세를 찾긴 찾는데 예. 그 안정세를 찾는 모양새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화두였죠. 네.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를 돌파하고 있고 여기 잠깐 이제 표를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작년 고점인 4.2를 다시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네네. 지난주에 조금 나와 있었는데요. 어제도 4.07 정도의 마감을 하면서 아직도 4% 위에 머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 원인은 이제 세 가지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거가 네네.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2일 날 발표한 이제 미국의 미국 국채 발행이 네네. 예상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고 발표했던 게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BOJ에서 네. 이제 금리 통화 정책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세 가지 원인인데요. 사실 하나하나 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이제 기사화됐고 얘기됐는데, 뭐 미국 정부인 이제 옐런 장관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미국의 IB들도 다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워렌 버핏은 심지어 더 사겠다.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신용 평가는 약간 피치의 일탈처럼 보여지는 걸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3분기 채권 발행액을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2일 날 결재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네네.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재무부에서는 채권 발행량을 늘리면서 또 통화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일 텐데, 지속적인 영향은 아니니까 네네. 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 요인은 BOJ가 이제 10년 만에 국채 금리 상한선을 0.5에서 1%로 올렸는데요. 네네.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효과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엔캐리 자금, 이제 일본에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 샀던 자금들 중에서 미국의 일본의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내야 될 비용이 이 마찰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네네. 우려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매도되면서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캐리 자금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마 심리적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다. 공교롭게 지난주에 이 세 가지가 다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심리적인 걸 자극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 국채가 지금 10년물 금리가 4%를 넘고는 있지만 네네. 최근에 상승했던 2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제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6월에 단기채 발행할 때 이제 연준에서 매파적으로 발행해서 단기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10년물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네네. 뭐 사상 최대치로 다시 또 벌어지고 막 그런 100bp 이상 벌어졌으니까. 예, 그러면서 뭐 경기 침체가 또 다시 이제 얘기도 됐었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는 장기 성장률이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또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예상보다는 좋아진다라는 네네.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단기 금리도 올라가면 좀 우려일 수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지만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위에 세 가지 요인이 심리적으로 자극은 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네네. 한 주에 발표가 되면서 네. 아마 시장의 흐름은 장기 성장률, 즉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보여진다면,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골디락스 장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경기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쵸, 그쵸. 주가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네. 좀 경기는 뭐 예상치가 지금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오히려 세 가지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금리가 단기적으로 뭐 급등하는 현상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또 보니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금리가 올라갔던 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라간 것으로 보이니까 예. 안정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죠, 이거.
CPI 어떻게 예. 될 것 같으세요? 뭐, 이번 주 목요일인데 예. 목요일 맞죠? 목요일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예.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미국의 CPI 발표됩니다. 네. 이 JP 모건 제가 이제 자주 갖고 나오는 건데 네. JP 모건에서 이제 매번 시나리오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잘 따라가면 되고요. 네. 이제 큰 맥락을 여기서 이제 좀 찾으면 되는데 우선은 시장의 예상치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월 대비해서 0.2% 네네. 그리고 전월도 0.2%니까 전월과 동일하게 이제 MOM으로 올라가는데 작년 6월에 이제 유가가 120달러 찍으면서 이제 CPI가 가장 피크였고 네. 작년 7월, 8월에 이제 금리가 CPI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MOM으로 사실은 전월 대비 0.2가 동일하더라도 명목상으로는 전월 대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전월 7월이 좀 낮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폭이 더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YOY보다는 이제 MOM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예, MOM이 이제 0.2라고 예상이 되고 코어 CPI도 0.2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시나리오는 그러면 MOM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MOM으로 0.4 이상이면 금리가 물가가 엄청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 진짜 예. 위험한 거죠. 확률은 5%인데요. 그러면 급락이 나올 거예요. 다 이렇게 네네. 보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단기적으로 또 급등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극하고요. 이 수준으로 올라오면 이제 연준이 당연히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22.5%의 확률로 헤드라인이 예상치인 0.2보다 소폭 상향하는 걸로 나오는 네네.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도 이 경우에도 주가는 1%에서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소폭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 MOM 중에서 이제 올라간 구성 요소를 좀 파악을 해서 일시적인가를 좀 파악을 한다면 네. 9월 동결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시장의 기대치인 0.2%를 부합한다면 강보합으로 마감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내년 3월에는 금리 인하한다라는 네네. 연준위원회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동결에 관한 확인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높은 확률입니다. 오히려 MOM으로 0.2보다 조금 낮은 0.1에서 0.2가 나온다면 주가 S&P 500이 1% 넘게 상승할 거다인데요. 네. 예상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가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뭐 물가가 MOM으로 잡힌다면 오히려 예상보다 좀 빠른 금리 인하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우 작은 확률인데 0.1보다 낮게 MOM으로 나온다면 이제 당연히 급등이 나올 건데요. 이건 네네. 좀 확률이 낮은 건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확률적으로만 봐도 이번 CPI에서 크게 시장 우려만 하지 않는다면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시장 확률이 이제 올라갈 확률이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한 70% 정도는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JP 모건은 보고 있고요. 네네. 예, 물론 JP 모건행 같은 경우에는 코어 CPI가 4.8보다도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다만 이제 그 외생 변수인 최근에 이제 7월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체 CPI에 미치는 영향이 7월만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최근에는 이제 유가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7월 CPI만 잘 넘기면 9월에 발표하는 8월 CPI는 또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번에 외생 변수만 잘 극복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지속 성장을 예측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 잘 넘기면, 그러니까 7월만 잘 넘기면 8월 CPI는 왜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아직 8월 초이긴 한데 네네. 7월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죠. CPI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제 네네. 8월은 유가가 고점에서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유가 상승률이 네네. 8월에는 조금 7월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네요. 예, 그 부분이 이제 헤드라인 CPI에 미치는 영향은 7월보다 좀 적지 않겠나. 물론 뭐 아직 보름 이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네. 월말에 좀 유가가 올라갈 우려는 있지만 유가가 뭐 80달러 위에서는 좀 정체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번 부분 올해가 이번 달 이제 CPI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골디락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스인플레이션인 네네. 것 같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된다면 미국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거고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다시 성장주에
하반기는 성장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골디락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예. 거니까. 그럼 지금 약간 이제 좀 빠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일종의 조정이라고 좀 보세요. 우선은 실적 장세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1분기에 워낙 실적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가 워낙 좋아서 네네. 사람들의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2분기는 오히려 실적이 1분기보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먼스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게 어쨌든 기대 심리인데 지금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뭐 굵직한 몇 가지들이 남아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굵직한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8월 9월까지는 다시 매크로 장세이다 보니까 네. CPI와 아하.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4일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나 네네. 8월 CPI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진다면 뭐 오히려 시장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보고 가겠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일단 그 뉴욕 연은 총재, 예. 뉴욕 연은 총재는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요 FMC 구성원들의 이제 이 표인데요. 이제 위에는 연준 위원들이고요. 밑에는 이제 FLB 지방 이제 연준 의장들인데요. 네. 어제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에 패드워치 보면 내년 3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내년 금리 인하 발언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미셸 보우먼 이사 이분이 가장 이제 매파이신데요. 이제 매 중에서 매 이제 송골매. 예, 송골매. 매섭게 생기셨죠? 네. 예. 송골매이신데 이분은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2%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뭐 소비 지출, 주택 시장, 고용 시장 등이 다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송골매, 송골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매파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뿐 전체적인 시장이나 연준의 영향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이기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시장의 기대대로 9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연준의 그러니까 CME 패드워치에서도 일단 확률이 가장 높은 건 9월 동결이 있죠. 그렇죠. 지금 거의 90% 육박하는 확률로 현재는 동결로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번 주 나오는 CPI이겠죠. 네네. 예.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CPI가 뭐 유가적인 부분이 구성 요소를 봐야 되지만 유가 때문에 조금 MOM으로 떨어지지 못한 거라면 네. 8월 CPI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9월에 발표하는 8월 CPI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유가가 정체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으로 조금 MOM으로 정체가 된다면 또 고려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곡물 가격 상승이나 이런 우려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근데 물론 전고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전쟁 터지면서 뭐 가격 급등했던 이런 것에 비하면 아직 좀 길게 놓고 보면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바닥인데, 근데 워낙 이제 그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막 드론 공격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좀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우선은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MOM으로 가는 네네. 과정이다 보니까 다음 달까지는 천연가스 가격이 어저께 또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네네.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요한 부분은 네네. 뭐 주택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크기 때문에 뭐 우선은 코어가 네네. 연준에서 얘기하는 대로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면 MOM으로 그런 우려는 조금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CPI가 나와 봐야 조금 더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 주 휴가를 앞두고 태풍을 뚫고 태풍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신
우리 화요일의 남자. 그럼 무슨 요일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목요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목요일 아침에 목요일 날 출발해서. 태풍이 상륙한다고 해서 내일 저녁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태풍 피하고 봐야죠. 그쵸, 그쵸. 운전했는데 눈 떠보니까 동해안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물론 좀 액티비티는 좀 못할 수도 있지만 좀 얼마 만에 가족분들하고 또 시간 보내시는 겁니까? 그러게요.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은 15일이네요. 광복절입니다. 15일이네요. 2월 달부터 하는데 한 주 쉬어봅니다. 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